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수상자가 호명되자 100kg이 훌쩍 넘는 거구의 한 남자가 아이처럼 펑펑 울며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프레이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저 낯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톰 크루즈도 부럽지 않았던 할리우드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 완벽한 외모에 유쾌한 매력까지 갖춘 우리가 열광했던 영화 미이라의 영웅입니다. 당시 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죠. 하지만 그 눈부시던 톱스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하루아침에 할리우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흔해 빠진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끔찍한 배신과 끝없는 추락, 그리고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기적처럼 다시 솟아오른 한 남자의 치열한 인생 생존기입니다. 끝없는 심연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1990년대로 훌쩍 되돌려 보겠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비디오 가게에 들러 최신 프로를 빌려보던 그 시절, 할리우드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 191cm, 그리스 조각상 같은 완벽한 근육질 몸매. 그런데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소년처럼 순박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워제네거처럼 마초적인 액션 스타들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죠. 잘생겼는데 묘하게 허술하고, 그래서 더 정이 가는 남자. 브랜든 프레이저는 이 독보적인 매력으로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훔칩니다.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반짝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영화 스쿨타이에서는 맷 데이먼, 벤 애플렉 같은 훗날의 대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주연을 꿰차며 묵직한 정금 연기력까지 증명해냈죠. 얼굴 천재가 연기까지 잘하니 할리우드 감독들이 그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메가 히트작이 탄생합니다. 바로 조지 오브 정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타잔처럼 덩굴을 타고 날아가다 나무 기둥에 쾅하고 부딪히던 그 어설픈 영웅 말입니다. 브랜드는 이 영화에서 거의 헐벗은 상태로 완벽한 식스팩을 뽐내면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초대박이었습니다. 여성 관객들은 그의 조각 같은 외모에 환호했고, 남성 관객들은 유쾌하고 털털한 코믹 연기에 배를 잡고 웃었죠. 잘생겼는데 웃기기까지 한 배우. 이 희귀한 타이틀을 거머쥔 브랜든 프레이저는 이제 단순한 청춘 스타를 넘어 전 세계 박스 오피스를 뒤흔들 진짜 무대로 올라갈 준비를 마칩니다. 바로 전설의 시작이 되어버린 영화 미이라를 만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1999년 세기말, 극장가에는 전대미문의 흥행 돌풍이 불어닥칩니다. 바로 영화 미이라의 등장이었죠. 당시 이집트 사막을 배경으로 한 이 엄청난 스케일의 모험극은 4060 세대 여러분의 주말을 완벽하게 책임졌던 그야말로 인생 오락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모래폭풍의 중심에는 브랜든 프레이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드벤처 영화의 상징은 단연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였죠. 중절모와 채찍을 든 고고학자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할리우드의 오랜 고민을 브랜든 프레이저는 단 한 편의 영화로 완벽하게 박살냅니다. 근육질 몸매로 총을 난사하며 적을 제압하지만 미이라가 튀어나오면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는 묘한 허당기.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는 인간적인 매력이 오히려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적의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나타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겁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때는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상남자였죠. 능글맞은 미소와 거친 액션, 그리고 특유의 유머 감각까지. 관객들은 인디아나 존스의 향수를 느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액션스타 탄생에 환호했습니다. 영화 미이라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는 영화의 열정이 너무나도 남달랐습니다.
실감나는 장면을 위해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 걸로 유명했죠. 심지어 미이라 1편에서는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실제로 목이 졸려 18초 동안 심정지가 오는 아찔한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깨어난 그에게 감독이 "브랜든, 방금 죽을 뻔했어 라고 소리치자 그는 빙긋 웃으며 "알아요. 한 번 더 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러. 몸을 사리지 않는 이 지독한 열정 덕분에 영화는 역사에 남을 명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인 줄만 알았던 이 수많은 액션씬들은 서서히 그의 뼈와 관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자리에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그에게 상상조차 못한 잔혹한 운명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닳고 망가지는 소모품이라는 것. 피 끓는 20대에는 미처 알지 못하죠. 브랜든 프레이저 역시 그랬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에 취해 그리고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내겠다는 배우로서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영화 미이라 3를 촬영할 무렵 40대에 접어든 그의 몸은 이미 한계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호쾌하게 웃으며 괴물들과 싸웠지만 컷소리가 나면 얼음팩으로 온몸을 칭칭 감은 채 간신히 버텨야만 했습니다. 마치 부품이 다 빠져나간 로봇을 억지로 조립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았죠. 스스로를 검투사라 부르며 몸을 혹사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결국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끊어지듯 척추의 신경이 짓눌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며 그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척추뼈의 일부를 잘라내는 척추 후궁 절제술.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똑같은 수술을 다시 받아야만 했죠. 무너진 건 허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닳고 다른 무릎은 치환 수술을 받아야 했고 무리한 발성으로 성대까지 찢어져 성대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7년,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스타가 병원과 재활센터를 전전하며 보낸 시간입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한때 훈장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겨워진 영웅을 할리우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미이라의 영웅은 그렇게 서서히 아주 차갑게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는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비극에 비하면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몸이 부서져 내린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을 잠시 200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비벌리 힐스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화려한 오찬 행사.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업계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던 그곳에서 브랜든 프레이저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필립 버크. 그는 영화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리우드에서 배우의 줄을 끊었다 이었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죠. 행사장에서 브랜든을 마주친 필립 버크는 인사를 나누는 척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서 다짜고짜 손을 뻗어 브랜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며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총을 쏘며 괴물들을 때려잡던 영웅이었지만 현실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브랜든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목에 커다란 공이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끔찍한 공포와 수치심이 밀려왔죠. 그는 패닉에 빠진 채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고 그날의 트라우마는 그의 가슴 속에 깊은 흉터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비극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기를 낸 브랜든은 협회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가해자인 필립 버크는 그저 가벼운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발뺌했고 할리우드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은 오히려 피해자인 브랜든을 철저히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마법처럼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매년 단골 손님처럼 초대받던 골든글로브 시상식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쏟아지던 대형 영화 제작사들의 러브콜도 하루아침에 뚝 끊겼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겁니다.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그에게
할리우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유쾌했던 배우는 깊고 어두운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옛말에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죠.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무서운 진실인지 아실 겁니다. 육체는 수술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거대한 권력에 짓밟혀 깊은 우울증에 빠진 브랜든.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에게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해 숨었던 마지막 안식처. 가족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2007년 9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로서 누구보다 가정을 아꼈던 그에게 이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그의 숨통을 더 강하게 조여왔기 때문이죠. 바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였습니다. 당시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매년 무려 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전성기 시절이라면 기꺼이 감당했겠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거리는 뚝 끊겼고 수년간의 병원비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던 그에게 매년 12억 원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결국 법원에 수입이 없어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다며 감액 소송까지 내야만 했습니다. 한때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톱스타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던 그 처참한 심정,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2016년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일격이 찾아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불과 며칠 뒤 예정되어 있던 방송 인터뷰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 브랜든은 초점 없는 눈동자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사연도 모른 채 브랜든 프레이저가 이상해졌다, 약에 취한 것 아니냐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 명예, 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남자.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차가운 신연 속에서 그는 과연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인심이란 참으로 잔인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는 온갖 찬사를 쏟아내지만 한 번 넘어지면 그 상처를 후벼파며 조롱거리로 삼기 바쁘죠. 수술 후유증과 우울증, 그리고 약물 부작용으로 브랜든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갔습니다. 한때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조각 같은 복근은 사라졌고 체중은 무섭게 불어났으며 풍성했던 머리숱도 듬성듬성 빠져버렸습니다. 파파라치들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망가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낄낄거렸죠. 인터넷에는 이른바 슬픈 브랜든이라는 조롱 섞인 유행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텅 빈 눈빛을 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성추행의 상처나 어머니를 잃은 슬픔 따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는 그저 자기 관리 실패로 폭망하고 한물간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브랜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매달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와 양육비가 있었고 무엇보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상황. 한때 2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던 톱스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저예산 B급 영화, TV 드라마의 조연, 심지어 단역까지 가리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브랜든 프레이저가 어쩌다 저런 삼류 영화에 나오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우스꽝스러운 배역을 소화하며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리고 배우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온갖 수모를 견뎌야 했던 시간.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영웅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캄캄한 터널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기적은 가장 뜻밖의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암흑기. 세상 모두가 그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주 작은 화면 속에서 그의 팬의 진심 어린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팬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화상 인터뷰 자리. 브랜드는 곧 들어갈 새로운 영화 촬영을 앞두고 무척이나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죠. 그때 화면 너머의 한 여성 팬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순간 물을 마시려던 브랜든의 손이 멈칫합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렀으며 애써 눈물을 참아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짧은 영상은 틱톡과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조롱거리였던 슬픈 브랜든의 영상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웅을 위로하는 따뜻한 연대의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 하나가 잠들어 있던 대중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맞아. 내 어린 시절 최고의 영웅은 브랜든 프레이저였어. 그가 겪은 끔찍한 일들을 이제야 알다니 너무 미안하다. 전 세계 팬들이 그의 복귀를 한마음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르네상스라는 단어에 그의 이름을 합쳐 브레네상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죠. 한때 그를 철저히 외면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할리우드도 이 거대한 팬들의 파도 앞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할리우드의 명감독들이 다시 그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날렵한 조각미남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살은 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견뎌낸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명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의 사랑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된 브랜든 프레이저.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1일대의 역작을 만날 준비를 마칩니다.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더 웨이. 브랜든 프레이저는 이 영화에서 세상을 등진 채 좁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272kg의 대학 강사 찰리 역을 맡았습니다. 과거의 조각 같던 액션 스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일 4시간이 넘는 혹독한 특수 분장을 견뎌내며 몸무게만 무려 130kg에 달하는 거대한 보철 슈트를 입어야만 했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찰리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겪는 육체적 고통,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 그리고 자기 혐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술과 재활, 우울증과 대중의 조롱 속에서 브랜든 자신이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겪어냈던 진짜 삶의 무게 같은 연기였죠. 그리고 거대한 살집에 갇혀 옴달싹달싹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세상과 단절되었던 브랜든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찰리의 슬픔을 온몸으로 토해냈습니다. 짓눌린 몸집 사이로 번뜩이는 그의 맑고 슬픈 푸른색 눈동자는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며 단숨에 스크린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이탈리아 베니스 국제영화제. 영화 상영이 끝나고 극장에 불이 켜진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관객들과 평론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1분, 2분.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고 극장이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무려 6분간 이어진 기립박수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쏟아지는 환호에 브랜든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겸손하게 손을 흔들며 극장을 빠져나가려던 그는 감독의 만류에 결국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서러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관객들을 향해 허리 굽혀 깊은 인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 그것은 한 인간이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마침내 세상과 다시 화해하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 마침내 영화 더 웨일로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할리우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완벽하게 귀환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죠. 그것들이 모두 멈춰버리기 전까지는요.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잃어버렸던 10년의 세월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가 연기한 찰리처럼, 그리고 브랜든 자신이 견뎌내야 했던 10년의 암흑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숨이 턱 막힐 듯한 깊고 어두운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이가 들며 예전 같지 않은 몸,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혀 한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은 막막한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브랜든 프레이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우리에게 증명해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에 짓눌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더라도 고래는 그 차가운 심해의 수압을 견디고 기어코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바다를 홀로 헤엄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브랜든 프레이저의 이 따뜻한 미소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당신 안에는 그 심해를 뚫고 다시 수면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대하고 강인한 힘이 숨쉬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웅이 다시 일어섰듯 여러분의 내일에도 눈부신 르네상스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브랜든 프레이저는 화려하게 복귀한 이후 거장 감독들과 협업하거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세상만사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